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글의 흐름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법은 대비법이 있었죠. 대비법. 대비법은 주제를 파악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제를 알면 글이 보이고 글을 분석하면 또다시 주제가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바로 비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의 내용과 상반되는, 즉 반대되는 진술이 나오면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다 이런 얘기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는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길을 쭉 올라가는 게 글의 흐름이죠. 흐름. 쭉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옆길로 새는 거죠. 옆길로. 서울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인천이라는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재의 전환이 돼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소재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가 옆으로 뻗어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평촌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건 소재의 전환이라고 다른 챕터에서 배웠었죠. 자, 오늘 배우는 것은 상행선을 타고 서울로 가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죠. 완전히 어긋나죠. 또 하나는 건 완전히 상반되지는 않지만 말하는 어조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든지 좋은 얘기를 계속하다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끌고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부정성인 때가 묻거나 또 긍정적으로 가다가 부정적으로 가다가 긍정적 이렇게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환 내용이.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환되는 모든 것이 답인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전환됐지만 전환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환되는 문장을 서포팅하는 센텐스가 따라왔어요. 뒷받침해주는 문장. 그럼 얘네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자, 글을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가다가 A라는 단락과 B라는 단락에 두 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진 문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서 쭉 A라는 단락을 가다가 갑자기 B라는 얘기 한 문장 나오고 다시 A라는 문장이 나와요. A라는 맥락의 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B는 죽어야 하죠.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이 있다. 역접이기 때문에 어조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서포팅하는 센텐스가 없다는 전제가 돼야지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포팅 문장이 나오면 걔네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함정이 나올 수 있다. 들어갑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bear in mind, keep in mind, 명심해라. 뭐를 명심해라? 단순함이 미덕이다. 바이스는 악이죠. 악. 미덕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함이 미덕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단순함이 미덕이다. 이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주제적 접근법에 의해서 오답이 된다.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피하는 것, 사용하는 것, 기술적인 용어를 가능할 때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EDG가 생략된 겁니다. 주어와 비동사. 가능할 때마다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걸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기술적인 용어는 심플이에요? 아니죠. 컴플렉스, 복잡하고 디피컬트한 거잖아요. 심플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랬어요. 기술적인 것을. 심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작원. 전문적인 용어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페셔널 텀즈 이렇게 되죠. was.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be likely to.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인상을 주는 거죠. 어떤 인상이냐? 네가 너의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준다? 오호, 심플하게 가라고 그랬어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걸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용어를 주면 네가 너의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준다? 인상 쓰게 만드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반대되는 진술이면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문장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기술적인 용어는 보낼 수 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암시함으로써 뭐를 암시하냐면 네가
기술적인 지역을, 기술적인 영역을 마스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롱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는 잘한다라는 인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 그런가 반대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좋아요. D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진정한 전문가는 쉽게 바꿀 수 있다. 기술적인 어휘를 그렇죠. 일상적인 평범한 단어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D번에서는 나오는 말은 간단하죠. 기술적인 어휘를 평범한 어휘로 쉽게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 해야지 복잡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어는 뭐였습니까? 심플이었습니다. 심플은 is a virtue, 미덕이다. 심플함이 미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플이 좋지 않다. 이제 심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술적인 용어를 써서 자본이라는 단어를 썼죠. 테크니컬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갑자기 사용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문장도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ordinary words, 일상적인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진술문은 답이다. 라는 포인트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 글의 흐름 문제는 실제적으로 문장을 분석하면서 각각의 문장이 가지는 의미값을 통해서 주제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찾는 연습을 합니다. 즉 글의 흐름과 문단 전체를 보는 연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접속사 찾기, A와 B의 연결 관계를 물어보는 접속사 찾기 쉽게 해결됩니다. 또 빈칸 찾기, 주제 찾기부터. 주제 찾기, 당연히 글의 문장 다 분석했는데 주제 찾기 너무 쉽겠죠? 또 빈칸 찾기 문제도 사실은 주제형 문제가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 하나만 여러분이 마스터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영역에도 그렇습니다. 긍정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분야에서 성공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를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전부 영역을 마스터하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세밀하게 하나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통달하게 되시면 나머지 영역으로도 쉽게 그 에너지가 흘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별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해 주실 거죠? 수고하셨습니다.